홍콩의 추락이라. 이게 장난 아닙니다. 너도 나도 떠난단 말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지표를 단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6개월 사이에 홍콩의 금융 경쟁력 순위가 6개월 사이입니다. 3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순위가. 그만큼 말입니다.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떠난다는 이야기. 그러면 3위가 된 나라는 어딜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예. 2022년 3월에 예. 세계 금융 경쟁력 1번은 뉴욕이고요. 2번은 런던입니다. 3위는 홍콩이었는데 홍콩이 4위로 떨어지고요. 상하이가 4위, LA가 로스앤젤레스가 5위고요. 싱가포르가 6위였거든요. 그런데 6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2022년 9월에 말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에서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네요.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 결국 홍콩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간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로 가면서 이게 LA도 제치고 상하이도 제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홍콩은 홍콩이 아니라 중국 속 홍콩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홍콩의 중국화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더 이상 홍콩에서는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홍콩 인구는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주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1년에 98,100명이나 됩니다. 근데 들어온 숫자는요? 들어온 숫자는 장난 아닙니다. 2,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제가 개라고 말씀드린다 하면 금융취업 비자를 발급을 하는데 이게 2,600개니까요. 심지어 지난해에는요.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어섰다고요.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어섰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콩 탈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홍콩의 국제학교. 이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바늘구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홍콩 국제학교에서는요.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홍콩 국제학교 요즘은 교실이 비어간다예요. 교실이 비어간다. 그러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사무실 그것도 비싼 사무실들 굉장히 많잖아요. 홍콩은요. 이게 비싼 사무실의 공실률 장난 아닙니다. 공실률이 장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빈 사무실 공간이 110만 제곱미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실률이 낮다는 이야기고요. 청쿵센터 공실률 5.4%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는요. 21%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홍콩의 사무실 구하기도 굉장히 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쉬워졌다는 이야기. 어디 그뿐입니까? 관광객도 안 와요. 관광객도. 이게 홍콩 이러면요. 이제는 중국의 어떤 삼엄한 경계, 경찰들의 어떤 정부 입장을 대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콩에. 코로나19 대비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19 이전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전 대비하면 대부분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대비해보면 19 이전 대비해보면 예, 이게 방문율이 뭐 많이 올랐다 이런 데는 뭐 한 40%, 50% 뭐 이렇게까지 올랐다 하는 서울만 하더라도 한 20%, 30%까지는 올랐잖아요. 그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코로나 이전을 버금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을. 그런데 홍콩은요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대에. 결국 홍콩에 대한 관광도시 이미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홍콩에 대한 관광도시 이미지도. 저는 결국 예, 이게 철권 통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도 기업도 그리고 관광객조차도 다 떠나게 만든다. 예,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요 떠나는 시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시장이 된다는 것은요 핵심이 규제가 많아진다는 규제가 많아지면 떠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혹시 홍콩처럼 아주 강한 규제들이 많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규제 천국이었어요. 게다가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나 되니까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정원했으니까 규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국회의원도 300명까지 필요 없다. 100명까지 줄이고 뭐 100명이 너무 많이 줄인다 생각하면 200명까지 줄였으면 좋겠어요. 200명. 예, 줄여서 예, 무식한 입법 있잖아요. 시장을 억제하는 입법들 만드는 거. 주 52시간제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예, 그런 어떤 심각한 거 말입니다. 노조 중심의 어떤 정책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게 많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숫자도 예, 이게 작은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작은 정부가 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더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정부가 비용을 적게 쓰는 것 그리고 민간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 아닐까. 저는 홍콩의 사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규제가 얼마나 강한지 또 그 규제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금융허브를 꿈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난리가 났을 때 도쿄나 혹은 서울이 잘했으면 홍콩에 있는 지사들을 서울로 아니면 도쿄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혼란스러우면요. 금융은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도쿄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 관치금융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크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서울로 오지 않고 도쿄로 가지 않고 대만으로도 안 가고요. 결국 가는 데가 싱가포르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세밀하고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그런 일이 닥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